지금 이 켈트족의 그림에는요, 고대 로마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모범을 삼은 모티브가 두 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 콘텐츠로 그리스 로마 미술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그리스 로마 미술사 부제로 이걸 했어요. 자, 보편적인 미는 존재하는가? 소추의 미. 자, 이 소추가 뭐냐? 아까 사람들이 질문했거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한 문제예요. 자, 그럼 왜 갑자기 소추가 나오니? 저 드디어 정신 나간 거니? 라는 질문이 나오기 전에 쭉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아, 쇼트페이스님, 아까 말씀하신 거. 자, 오늘 콘텐츠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하려고 각만 재고 있다가 최근에 비평 관련 잡서를 하나 올렸죠. 뭐 성공가치니, 뭐 수용가치니 하는 뭐 그런 소리 하면서. 그래서, 이때쯤에 하면은 뭔가 재밌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오, 그리스와 로마 미술 비교. 로마는 여러분이 왜 로마 제국은 빼냐? 아니면 비잔티움 제국은 왜 빼냐? 로마 제국도 초기랑 후기가 다르지 않냐? 라고 하는 거를 반영해서 제가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지각을 했어요. 하지만 알차게 잘 담은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과연 보편적인 미라는 게 있긴 한 건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소위 말해 예술이라는 게 인류의 시대, 사회에 따라 변화할 뿐 더 열등해지거나 더 고등해질 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나무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그거 쭉 준비하려고 하다가 좀 생략한 게 있거든요. 여기 설화도 지정왕 설화 말고 서양에도 이 대물이 좀 놀림받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 고대 시대가 좀 비슷해요, 옛날이. 좀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따 한번 말해볼게요. 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옛날 사람들은 소추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소추가 미고요. 대물이 요거는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져요.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넌 왜 키가 멀때같이 크니? 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도 말할 건데 고대 그리스나 로마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다른 르네상스 이후에도 대물로 그려지는 건 대부분 주술적인 의미예요. 대부분 주술적인 의미입니다. 다산이나 풍요를 상징하는, 그리고 양떼나 소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 상징이고, 주술적인 의미를 뺀 순수하게 미적인 의미는 소추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일단 서론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참고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랑 노엘 캐럴의 비평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참고 부탁드리고. 자, 그리스 조각 작품이랑 로마 조각 작품의 결정적인 차이에 그들의 미에 대한 관점 차이, 나아가 종교적인 사고방식 차이도 알아볼 거예요. 왜 얘는 엄청 이쁘게 그렸는데 얘는 못생겼어? 이게 생각보다 종교적인 관점이 엄청 크게 작용해요. 종교적인 인식틀을 알아볼 거고, 그걸로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 공화정, 제국 초, 제국 후, 나아가 비잔티움 제국과 르네상스 조각까지 전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거 있잖아요. 영상으로 제가 첨부한 그림 같은 거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 아마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일단은 나아가기 전에 이걸 하나 짚어야 돼요. 일단 곰브리치의 관점이고 저도 동의하는 거고 꽤 건전한 관점인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자, 여러분들 대부분 좀 고대 예술이나 소위 말하는 또 중세 예술 있죠. 이 시대에 대한 예술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요. 자, 뭔 소리냐? 여러분들 자주 중세 시대 예술이 전반적으로 열등해졌다거나, 아니면 켈트족의 문화가 조악했다거나, 또 바이킹의 문화가 야만적이라거나, 또 동양의 예술 작품이 서양에 비해 발전이 늦었다거나 하는 등의 편견을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오리엔탈리즘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심지어 켈트족이나 중세 예술 이런 거 디스한 것도 근대 이후에 서양 근대 지식인들이 한 겁니다. 서양 애들이 지 스스로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동양이나 아니면 제3세계 예술을 비하하는 것도 나온 건데, 하지만 미술사를 아주 여러분이 조금만 깊이 살피셔도, 또한 이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 살펴보셔도 각 사회마다 예술은 중점에 두는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더 발전했다거나 열등해졌다는 거를 구분한 일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사회에 따라서 중점에 두는 포인트가 달라진 거고 예술의 방향성도 달라진 거지 기본적으로 열등해진 건 아니다. 구UA님, 그거 말할 거예요. 자, 바로 여기 있거든요. 한번 말해볼게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강조하면은, 특정 문화권에서 투박하게 만든 예술 작품은요, 단순히 그 문화권 사람들이 아주 단순히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정교하게 만든 예술 작품을 찾아보잖아요. 그럼 이쪽은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엄청 잘 만들었어요. 이쪽은. 반대로 말하면 그림이 투박하다? 그럼 그 문명권은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거고, 또 그림도 이 그림은 투박한데 이 그림은 잘 만들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권 사람들의 문화를 알면은 이러한 그림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바이킹 예술의 이해. 이게 바로 중세 그림이죠. 소위 말하는.
이게 1130년경 바이킹들의 영국 침략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 뭔가 원근법도 없죠. 얘네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죠. 뭐 배는 왜 이렇게 그렸는지도 모르겠고 물결을 이렇게만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현대 수려한 그림에 적응하신 분들은 이거를 명작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딱 봐도 사람은 너무 대충 그린 것처럼 보이고 원근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이킹들이 이런 무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엄청 놀라울 정도로 엄청 정교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림은 아주 투박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무기 장식물은 방패든 도끼든 거미든 아주 유려하게 잘 만듭니다. 이 도끼는 동시대 그림이에요. 거의 동시대. 대략 11에서 12세기경에 어느 바이킹이 사용했을 것으로 알려진 스칸디나비아 전투용 도끼예요. 전투용이 아니라 재래용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이고 AI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찾아보고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교한 장식이 보이시죠? 이게 단순히 도끼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긴 거잖아요. 공을 많이 들인 거고, 또한 이것도 재래용, 특히 아주 고위급의 그 권력자 또는 군주급이 되는 사람의 이런 도끼로 알려진 건데, 근데 심지어 이 도끼는요, 이 도끼보다 약 3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망맨 은도끼라고 하거든요. 찾아보시면 되고, 이거는 심지어 생명의 나무인 위그드라실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되는 무기예요. 엄청 지극히 진짜 자세하게 새겨진 게 보입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게 패턴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미로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무려 수학적으로 각도 계산 같은 것도 다 하고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수학을 알았던 거고 작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그림은 이렇게 투박하게 만들었을까? 동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심지어 이거는 시기가 더 후고, 이 사람들도 수학할 줄 알고 작도도 하고 밑바탕에다가 그림 그릴 줄도 다 아는데 왜 그림은 이렇게 그렸고 무기들, 재래용 무기들을 이렇게 그렸냐? 쉽게 말하면 그거는 그저 바이킹들의 사회 문화와 인식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사회 문화랑 인식 때문이에요. 자, 예술에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사회 인식에 담긴 거예요. 당시 이들은 그림을요, 이 도끼를 만드는 것처럼 정밀하고 정교하게 그릴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왜 그렇게 자세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면 충분하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쵸? 이들에게 그림은 무용담을 전달하는 용이면 충분했어요.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영웅적으로 영국 침략했어, 약탈 많이 왔어 라고 하는 무용담을 전달하는 용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사실적인 묘사나 미적인 치장에 대해서는 그림에 있어서는 거의 관심을 쏟지 않은 거고, 그럼 무기는 왜 이렇게 정교하게 장식을 했냐? 대신에 바이킹인들은 다른 것보다 전투가 중요하죠. 이게 약탈 경제 아닙니까? 전쟁이 아주 중요해요. 약탈과 사냥이 아주 중요한 문화예요. 대신에 이들은 오히려 전투의 행운과 축복을 깃들일 수 있는 상징물에 더 심혈을 기울였어요. 뭐 이거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쇼츠를 많이 봤어요.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룬 문자 있잖아요. 룬 문자 같은 게 나온 배경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그 재래용 무기 같은 것도 이쁘게 만든 이유가 뭐냐? 이번 전투에 좀 신성한 힘이 깃들어가지고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시인들의 아주 고상한 진지한 고민이 묻어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구UA님. 아주 잘 정리하셨네요. 일단은 살아야 하고 이겨야 되니까 버프에 몰빵한 거예요. 버프에 몰빵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바이킹들에게 전투는요, 경제적 생활, 정치, 사회적 영광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투에 승리를 기원할 수 있도록 무기에는 이 무기의 축복을 축성하는 데는요, 전반적인 공을 들여서 이러한 작품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요, 바이킹들의 그림 실력이나 수학 실력이나 작도 능력이 근본적으로 열등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그저 그림을 이토록 정교하게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을 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를 통해 당시 바이킹사를 알 수 있죠. 상무적이었던 거고, 이들은 무기에 뭔가 상징적인 축성을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당시 좀 더 TMI로 말해보자면 이런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게 그냥 장인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제들이 이걸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사제들까지 해가지고 이걸 해줬다는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킹 사회를 알 수 있는 거고, 이들의 예술작품의 능력의 열등함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마다 다 다른 거고, 중점을 두는 게 심지어 켈트족 예술에서도 이런 게 드러납니다. 자, 혹자는 그림 작품이랑 재련 기술 또는 귀금속 정령 기술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켈트족의 그림을 보면요, 같은 그림이라도 이들의 사회 문화와 인식에 따라 정교함과 화려함이 아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해, 도끼랑 그림의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해도 똑같은 그림을 두고서라도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의 어느 부분은 아주 정신 나갈 정도로 잘 그렸는데 어떤 건 아주 투박하게 의도적으로 그냥 두거든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켈트족 그림을 보고.
자, 그래서 켈트족 성서 표지를 가져왔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켈트족의 성서예요. 제가 이거를 이 PPT 화면으로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게 심지어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 그 책 보시면 여기 있어요. 또는 이제 화질이 좋은 다른 걸로 보셔도 되고, 이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 정교하게 몇 밀리보다도 더 세심한 단위로, 몇 밀리 단위보다 세심한 단위예요. 패턴을 하나하나 다 넣은 거고, 그거를 점 하나 찍은 게 아니라 위그드라실의 뿌리 모양 있잖아요. 뿌리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든 거라니까요. 이게 이것도 보시면은 이 다이아몬드 안에 엄청 복잡한 패턴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정신 나갈 것 같죠? 이것도 다 수학적으로 작도해서 그린 거거든요. 분명히 복잡한 패턴과 무늬를 만드는데 상당한 내공이 있는 장인의 힘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비용도 사회적으로 아주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었던 사회고 기술도 있었던 사회예요. 그런데 이런 체급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이 사람은 어떻게 그렸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람은 어떻게 그렸을 것 같아요? 이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그리기보다, 사람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정확하게 그리기보다 중세 초기 미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식, 다시 말해 인간을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맞아요. 구유에이님, 그 인간이 몇천 년 전에 그릴 거를 기계급의 정밀도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워요. 심지어 이게 여기 금박 같은 것도 새긴 것도 있습니다. 금박 같은 것도 새겼어요, 심지어.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사람은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켈트족의 성서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보죠. 다시 짚어보자면, 이거 성모 마리아고 예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인간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만 그렸어요. 천사들도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그리고, 근데 주변에 있는 상징물 같은 것만 봐도 엄청 정교하잖아요. 꼼꼼하고. 심지어는 염료 같은 것도 비싸게 쓴 게 보이죠? 보라색, 초록색, 주황색에다가 빨간색도 있었을 거라 추정이 되고, 주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죠? 색깔도 다 썼어요, 심지어. 자, 따라서 이들이 인간을 정교하게 그리고자 했다면, 이들이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선례는요, 당연히 로마 그림 작품을 통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었으면은 로마 그림 작품을 통해서도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괜찮게 그렸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냐? 단순히 그럴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단순히 그럴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아, 그래, 그것도 한번 첨부해 볼걸. 그거 마이나드였나? 그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마이나드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최소한 저것보다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사람을 잘 묘사해서 그리거든요. 요거 폼페이 전시회 할 때 제가 가서 키링 사왔습니다. 로마는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쵸? 다시 말해, 인간을 묘사할 때 최소한 이미 로마 때 이것보다는 더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면 되는데 참고를 안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뭐 퀴즈를 또 내볼게요. 지금 이 켈트족의 그림에는요, 고대 로마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모범을 삼은 모티브가 두 개가 있어요. 고대 로마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발전시킨 모티브가 두 개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뭐냐면 축성을 하고 있는 제스처,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아우라, 후광입니다. 후광과 제스처, 이거는 고대 로마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성스러운 아우라가 여기 있죠. 이거 원래 황제나 아니면은 신 그릴 때 쓰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성스럽다는 상징이에요. 성모 마리아랑 예수가 그려져 있는데, 성모 마리아의 성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마 예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스러운 아우라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우라는 유스티니아누스의 배경에도 그려져 있는 거고, 그렇죠? 또한 천사의 제스처를 봅시다. 천사들은 축복과 축성을 상징하는 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따지면은 이 제스처죠. 그 성인의 제스처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돼? 그거 가져올 걸. 그래. 요거 이 제스처, 이게 축성하는 제스처거든요. 이게 이미 고대 로마 공화국 이전에도 있었던 제스처예요. 이게 연설용 제스처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 이 천사들의 축성은 기본적으로 로마식의 수삭 제스처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유행 이후에는 성인을 그리는 모티브까지 확장이 된 거죠. 다시 말해, 이미 로마로부터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인간에 대한 묘사에 대한 특징은 다 폐기하고 성스러움에 대한 로마의 이런 묘사 같은 거는 그대로 계승해서 가져온 거죠. 다시 말해, 얘네들도 로마식의 문화를 참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심지어는 또 어떻습니까? 켈트식의 패턴이 여기 공존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이 켈트식의 패턴, 요거랑 이 성스러움을 표현하는 이 요소들, 이 그림의 틀에는 켈트족들이 전통적으로 성스럽게 생각해온 나무뿌리 패턴도 새겨져 있습니다. 나무뿌리, 위그드라실이죠. 다시 말해, 이 표지에는요, 로마식, 크리스트교식, 켈트식 성스러움의 모든 모티브와 상징물들이 총 집대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임서희님, 기술이 딸려서 이런 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곰브리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단순히 그렇게 그릴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왜냐? 이게 그들의 양식이었던 거고 예술이었던 거고, 엄청나게 비싼 돈과 예술적인 이런 감수성, 전통, 심지어 장인을 갈아 넣어서도 이거면 충분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퇴보한 게 아니라 몰락한 것도 아니라
그저 이런 예술로 전환을 한 겁니다. 맞아요. 독자적인 문화와 융합한 게 이거예요. 케트족이 생각하는 이 나무 상징. 그래서 케트족 이 십자가 보면요, 그 아일랜드 십자가 같은 거 보면은 이 위그드라시 상징인 이 복잡한 나무 뿌리 문양 있잖아요. 여기 십자가가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케트족이 생각하는 성스럽다는 모티브랑 융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케트족도요, 얼마든지 로마인들의 예술작품으로부터 다양한 모티브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었음에도 그냥 사실적인 묘사에 대해서는 거의 참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선택적으로 수용한 거고 그냥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추상적인 모티브만 수용한 거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 같은 거 잘 쓰고, 다시 말해 이러한 정교함과 복잡함은요, 분명 이들의 예술적인 실력, 내공, 나아가 비싼 비용까지 투자할 정도의 열정을 드러낸 겁니다. 이 사람들도 예술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가 이걸 투박하다고 느끼냐? 자, 왜 투박하다고 느끼냐? 우리는 감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감상자잖아요? 감상자인 현대인들이 우리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아름답게 생각하는 미의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데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현대인들의 관점이랑 다른 겁니다. 미에 대한 관점이. 이들은 현대인들의 미에 대한 기준이나 필요성이나 의욕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를 그냥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비교하려면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건축 같은 것도 넣을까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건축은 심지어 이런 상징 이런 그림보다 훨씬 정교해요. 미쳤어요. 이런 중세인들의 미적 감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교회 건축이에요. 네, 생략하기로 하고 너무 기니까. 제가 집까지 한 게 인트로예요. 뭘 강조하려고 한 거냐? 곰브리치의 인류의 예술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요, 기본적으로 문명을 탄생시킨 이후로부터 다양한 예술 작품을 해왔는데 엄청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보이죠. 하지만 단지 현대인들의 시각이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보기에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예술 역량을 전반적으로 저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술 작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어떤 측면에서는 투박해도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측면에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엄청나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특정 시대 예술작품을 불필요하게 고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고대 그리스 예술작품 염두에 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바이킹들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도 도끼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쓴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고요. 이제 오늘 주제인 그리스 로마 조각작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